드라마에 담지 못했던 굉장히 또 이 충격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요. 네. 어떤 사례들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사실 드라마에는 좀 많이 반복되는 사례들 위주로 썼고 그래야 이혼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썼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훨씬 더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사실 드라마에 쓸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제가 신입 변호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거든요. 네,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 현장이 보통 잘 잡히는 게 어떤 기념일이나 뭐 이제 크리스마스나 뭐 이렇게 쉬는 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연인이 함께 보내는 날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렇죠. 또 제2의 또 연인과도 시간을 보내야 그렇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겹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항상 한 명은 이브, 한 명은 당일 이렇게 스케줄을 배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간자들은 꼭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이런 날들을 상대방과 같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애정, 우리 관계를 확인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때 제일 많이 걸리세요. 이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20대 변호사 시절에 간통 현장을 발각하신 의뢰인분들께서 항상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하려고 또 혼자 차려놓고 혼자요? 네, 이제 혼자 차려놓고 막 이제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딱 전화가 와요. 이제 처음에는 딱 받으면은 변호사님 여기 현장 잡았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저기요. 실제로 이렇게 외도를 하는 분들 보면 어때요? 좀 이렇게 담대한가요? 행동들이? 네, 담대하고 굉장히 이제 계획적이어야 되고 왜냐면은 배우자는 눈빛만 봐도 그럼요. 알고 거짓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맞아요. 사실. 근데 그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네, 그걸 해내야 하다 보니까 보통 외도 이제 키트 같은 걸 갖고 다니세요. 외도 키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핸드폰이 일단 2개, 3개. 차가 여러 대이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외도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또 꼭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3명, 4명. 저는 6명까지 봤어요. 에? 동시에. 예? 6명이요? 동시에 6명까지 저는 봤거든요. 아니 그거 와. 그럼 거의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한테만 신의를 지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알리바이라든지 또 이 내연남, 내연녀들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이 사람한테 들킨다거나 이제 서로 해서 그렇겠죠. 서로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싸움이 나기도 하고 본인들끼리 통화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정말 부지런하다 일단은. 네. 정말 부지런해야. 이게 아니 진짜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외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부지런해요. 정말 부지런해요. 그럼 아침에 안 그러면 못 만나요, 못 만나. 아침에도 일찍 나가실 거 아니에요?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고 잠만 자고 바로 나가고 밖에서 또 옷도 갈아입고 휴일도 없고 휴가도 휴가도 없고 크리스마스도 여러 명이랑 보내야 하고 정말 비용도 많이 들 텐데. 비용도 정말 많이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한 12월 초부터 보내야 되네. 들었습니다.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정말 참 어떤 분인지 참 진짜 이게 보통이 그 위자료가 이게 2천이 한 평균인데 이게 5천이라서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건 왜 이렇게 높은가 하고 이제 살펴보신 거라면서요. 네, 위자료가 사실 대부분 2천, 뭐 3천 정말 소송 비용이나 시간 고려했을 때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수입에 비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닙니까? 네, 그렇진 않거든요. 수입 한 2, 3년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한데 아무래도 위자료가 좀 2, 3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5천 나온 사건들을 이제 찾아서 보면 진짜 뭐 드라마는 아예 범접할 수도 없는 세계가 맞습니다. 이게 이것도 정말 내연녀를 누나라고 속이고 1, 2년간 신혼부부가 같이 사신 경우가 있다고요? 네. 에이, 그게 말이 돼요? 네?
저는 이거 사실 판례 찾다가 이제 1심 판례에서 봤던 건데 위자료가 좀 많이 나왔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내연녀를 누나라고 속이고 같이 동거한. 결혼을 했는데 거기 집에 있는 분이 우리 누나야. 그쵸. 그 신우이가- 신우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럼 이분은 오케이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서로 이제 잘 지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연 관계였던 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형이 자기 아이를 그 조카잖아요, 사실은. 너무 예뻐하고 오히려 자기 자녀보다 더 막 예뻐하고 자주 집에 오고 이래서 조카를 그냥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배우자와 나의 형제가 외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걸 알게 되셨던 그런 상담자도 있었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담대한 걸 넘어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세대가 또 이렇게 변하면서 이게 철저하게 이제 엑셀로 다 문서화해서. 다 문서화 해가지고 요즘은 어떤 사례들이 또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네 거 내 거가 더 그쵸. 이제 더 크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혼할 때부터 이제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반반 내고 결혼하고 생활비 각출하고 이혼할 그러니까. 때도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외식은 반반, 개인적으로 뭐 혼자 먹는 거는 각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 파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정리해두지 않으면 그쵸.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엑셀로 항상 정리를 하면서 혼인생활 하시는 분들 있고 참 정말. 근데 처음부터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쓴다는 게 저는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F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세대 차이도 있는 것 세대 같아요. 차이예요. 감성의 차이 아닙니까? 세대 F가 아니고 그냥 세대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아니 네. 예를 들면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몰라요. 자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거야. 근데 우리 각출할 거고 내가 이거 문서할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사실 늘상 어떤 그런 문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뭐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라면 당연히 결혼을 했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는 또 않다라는 생각이 좀 또 그럴 수도 들거든요. 있겠네요. 네. 또 그게 그리고 맞는 분들끼리 결혼을 하시는 그렇죠, 거여서 그렇죠. 오히려 더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이게 좀 세대 차이라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가끔씩 의뢰인분들이 오시면은 저도 주제 넘게 이걸로 이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좀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 치약, 분리수거로도 분명히 이혼을 결심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싸움이 날 수는 있거든요. 네. 치약이나 예를 들면 싸움은 날 수 있죠. 근데 이혼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뭐 물론 결국 싸우다가 선을 넘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겠지만 되는 과정이죠. 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거. 그러면 저도 이제 약간 꼰대처럼 아이 그거 좀 이혼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사실 혼났죠. 뭐라고 했냐?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도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요즘에 이제 사실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혼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거든요. 요즘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 명의자들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왜냐면 집 명의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가 낮을 때 본인한테 이혼이 유리하고 내가 만약에 명의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시가가 올랐을 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의 가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뭐 재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면 그 단지에서 막 계속 이혼하러 오시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뭐 10년 전부터 언제 이혼할지 시점을 고려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하고 오기도 하고 네 거 내 거가 나뉘어지는 결혼 생활이 많죠.